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사랑합니다. (47년) 은평구 주민이면서 은평구청 행정 책임자로 은평구를 가장 잘 아는 적임자이신 김미경 은평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요. 네,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은평구의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우리가 3월 3일 날부터, 지난 3월 3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65세 이상 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1차 접종을 거의 마쳤고, 이제 2차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접종을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재순으로, 동별 건재순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은평구가 16개의 동이에요. 16개의 동을 시작으로 해서 6월 중순이면 저희가 2차까지 아마 다 그 어르신들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그 방역 대책이라던가 또 백신 접종이라던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백신 접종 본인한테 다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언제 본인은 어디 와서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이제 조정은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초선으로 민선 7기 은평구청장에 취임하시고 이제 3년째신데요. 그간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었죠. 실상 제가 그러니까 시의원 2번 하고 구의원도 2번 하고 시의원도 2번 하고 지금 구청장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행정이라는 것들을 잘 몰랐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으로서 역할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었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막상 이제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다 보니 은평의 50만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러는 과정에서 그 책임감은 굉장히 막중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민선 7기 이제 마지막 연도를 지금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부터 시작해서 은평 구민들 지금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백신 접종,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은평 구민들이 적십자 회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적십자 회비를 걷잖아요. 네. 근데 14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14년째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은평 구민들께서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은평이고, 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구청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 내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청 활동을 펼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결실을 보이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은 이제 생각들이 되고 있고 그런데요. 은평구에서는 그동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국립한국문학관은 저희가 30만이 서명을 했어요. 국립한국문학관을 만들어 달라 하고 30만 명이 저희가 서명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가 돼서 저희가 2023년 말 정도면 그게 완공이 되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이제 예술인 마을이 같이 더불어서 예술인 마을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것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이 병원이 들어섰어요. 은평 성모병원이 있는데, 이 성모병원도 제가 서울시의원 시절에 이제 설계부터 이렇게 도와드리고 함께 했던 것들이 은평 성모병원이 완공하고 개관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남고, 우리 시립대 유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립대 유치한 것,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 유치한 것, 그거 이외에도
국제 규격의 빙상장,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것도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앞으로 그 이외에도 이제 인공 암벽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지금 들어와 있죠. 저희가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해서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지금 뭐 아마 대한민국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이맘 택시가 있어요.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여러 곳에서 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지금 결실이 맺어지고 있고요. 아이맘 택시랑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좀 독창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 중이거나 이제 영유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또 내지는 또 뭐 남편분한테 부탁하거나 또 그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이제 좀 문제가 좀 있고 또 이게 임신부라던가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본인들이 병원 다니기 좀 어려운데 이 병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이맘 택시예요. 근데 이 아이맘 택시를 우리가 큰 대형 차량으로 해서 그 우리 카시트가 다 360도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카시트가 있고 그 안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운전을 전용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만 운전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리고 10회에 대해서 무료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30분 전에 외부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대구 앞으로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남편보다 더 낫다. 예, 아이맘 택시가 남편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은평구 행정 중에 정말 최고 마음에 드는 행정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병원 가야 되는데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병원 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거를 책임져 주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아모아 사업은 우리가 2019년도에 가련 2동에 모아모아 사업 시범동으로 정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10개 곳에 그 재활용 시범으로 분리수거 장을 만들었죠. 근데 보통 분리수거 하는 곳에는 그동안 쓰레기가 많았던 곳이라던가 이런 골목길에 곳곳에 우리가 이제 신청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동안 그 분리수거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 잘 분리수거를 해줬고 그리고 분리수거 하고 나면 페이백 한다고 해야죠. 우리가 분리수거 하러 왔을 때 주민들이 이제 분리수거 갖고 해가지고 오시면 거기에다 우리가 그 쓰레기 봉지를 또 하나씩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리수거하면 정말 우리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한다. 본인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도 이런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주셨고 근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전동으로 확대를 해서 2020년도에 분리수거하는 곳 장소가 그때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기에 많이 항상 쓰레기가 버려진 곳인데 거기가 너무나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분리수거 하러 할 때 이제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보통 5시부터 시작해서 9시 정도까지 보통 하는데요. 이 아이와 부모님 손잡고 나오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아이들 그러니까 뭐 손자 손녀들이 같이 나와서 분리수거 같이 손잡고 나와서 분리수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그 일대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고 또 이 주변 사람들이 자원관리사가 그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활용 가지고 나올 때 깨끗한 재활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 너무나 잘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이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본인이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자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일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도시에 일조를 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도우면서 은평구의 이 모아모아 사업 자체가 롤 모델이 되었고, 또 얼마 전에 한정의 그 장관님이 직접 오셔서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분리수거 한 것 중에 너무나 깨끗하게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블랙약하고 MOU를 맺어서 그거를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연결하도록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은평 구민들께서 분리수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모아모아 사업이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된 케이스죠. 은평구의 역점 사업으로 문화 관광벨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은평구 지식문화공동체인 진관포럼을 출범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문화관광벨트의 현재 진행 현황과 구축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가 궁금합니다. 그 진관사 이름을 따서 저희가 진관포럼을 했고요. 또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진관사가 우리 진관동에는 많은 그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관포럼을 그 이름 명칭을 따서 진관포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은평구가 지금 우리가 김치나 한복 이런 것들에 대해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 거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다, 이제 이런 인식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 주장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은평구에서 이제 문화도시 은평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좀 포럼을 좀 만들어가면서 이런 그 문화적인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관포럼은 이제 그 지역의 문화계 인사라든가 공연 예술, 또 그 학계 관련 전문가 이제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주민들까지 이제 포함하겠죠.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구의 정책 핵심 목표인 문화 경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민간의 지혜를 지금 모으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진관 포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평은 그 은평이란 도시에 이제 문화를 입혀서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DMC, 그러니까 DMC 보면 각종 방송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DMC에 있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은평구로 좀 유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DMC, 불광천, 그다음에 혁신파크, 불광동, 연신내, 그다음에 진관동 이렇게 해서 그 벨트를 지금 만들어서 이곳에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미래 이제 먹거리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데요. 은평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 문제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전국에 제일 어려운 거는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에 은평사랑 상품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했던 게 이분들에게 지금 융자 지원 사업이에요. 융자 지원 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시중에 신한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하나은행하고 해가지고 서로 매칭 출연을 해서 저희가 404억 원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대출할 수 있게끔 하고, 2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그 특별 보증으로 1년간 무이자로 저희가 지원도 지금 해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상공인들을 위해서 2억 원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들을 굉장히 많이 대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것도 무이자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작은 그 소액으로 이제 이자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구조라든가 이제 한시적인 그런 사업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청년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를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그 청년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로 만들지만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도 이 장단기 일자리를 어르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 은평구에서는 그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그 은평구의 어르신 일자리는 전국 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4,600개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인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이 또 다른 지역 현안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구청장 되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극복해 내가면서 지금 2023년 9월에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터파기 공사라던가 그 사업들은 지금 하고 토목 공사를 이제 4월에 올해 이제 올 4월에 지금 토목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희가 구청장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관동 주민들 일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고 또 고양시 분들이 좀 반대하고 이랬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직접 그 40개 단지 중에 20개 단지를 제가 직접 그 한여름에 설명을 하러 다녔고 또 700여 분의 그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소통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전국 민원 1위도 달리면서 그거 짓지 말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민원 1위도 달리고 하면서도 그거를 지금 지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의 핵심 이슈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각 그 구별로 원래는 이제 소각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그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장 이렇게 세 개를 다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세 개가 MOU를 맺어서 그렇게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 있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경제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대면 관련 사업의 활성화도 없지 않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떤 구정 청사진을 갖고 계신가요? 그 은평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스마트 기술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 체감형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24시간 여성 안심이 앱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그때 범인도 잡고 해서 상도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보통 48대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48대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을 하면서 이게 300대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4명 48명을 이렇게 보는 거와 모니터를 48명 보는 거와 인공지능으로 300대의 기능을 갖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안전한 은평이 되게끔 노력을 했고요. 또 AI 판독기라고 해서 이제 보통들을 그러니까 폐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결핵 위주로 판독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 20초 내에 폐렴까지 다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게 대통령까지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AI 엑스레이 이렇게 찍게 되면 보통 이제 그 결핵만 판독을 했는데 그거를 보통 뭐 하루나 이틀 뒤에 뭐 다른 곳에 판독할 수 있게끔 다른 데다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환자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판독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각 그 병원별로. 그런데 이거를 20초 내에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중요한 그런 정책인데 오히려 저희는 재작년에 그게 이제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경우였고요. 그리고 인공 시스템으로 해서 대형 폐기물을 우리가 그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인공세수를 위해서 이게 위험물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서 은평구 자체가 스마트 시티 만드는 거에 가장 앞장섰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책들은 이제 많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서로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정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국토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죠. 은평에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은평구가 그동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는 은평구의 구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것들이 이제 평가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장 수혜를 많은 지역이라고 다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북부 연장선인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이 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은평 구민이 노력을 했던 결과고 또 지금 고양 이제 은평선이죠. 이번에 들어간 게. 근데 고양 은평선에서는 우리 신사 고개역 만들어 달라는 거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은평부터 시작해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제 고속철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고 그동안 고양시라든가 이런 게 정말 개발되는 신도시에서 실상 은평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은평에 그동안 교통으로서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은평 구민들과 함께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지금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은평 수직 역세권 개발 자체가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의 은평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역시 재건축을 희망하는 곳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가요? 그동안 이제 도심 공공 주택 사업이죠. 공공주택 3080제 정책인데요.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를 목표로 해서 이사 대책이 발표가 됐죠. 정부에서. 그런 와중에 저희는 이제 9곳이 선정이 됐고 주민들은 지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증산 4구역 같은 경우 동인서 진구를 지금 거의 한 30일도 안 되죠. 30일도 안 됐는데 거의 10%가 어디에 거의 3분의 2 동의를 거의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로서는 은평구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들 개발하려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개발이라는 것에 맞춰서 지금 한 발 한 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기타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이 가서 서로 합의를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여러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곳에 이번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은평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은평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은평구가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최근에 뭐 지금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나 창녕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었고 은평구에서도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6분과 더불어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 4분도 배치하고 했는데 또 은평구가 또 인구도 많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이제 우리가 같이 연계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경찰서나 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MOU를 맺어서 저희가 그거를 잘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아동이 요즘 실종 아동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났는데 지금도 870여 명의 아이들이 실종이 됐다. 이렇게 또 잊어버렸다. 아이들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러기도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그걸 전수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작년에 다 이제 조사도 하겠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는데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열린 육아, 열린 그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심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아동 학대 예방 책자라든가 또 여러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아동 학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또 혹시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코칭 시스템, 부모 코칭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 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이제 주변에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는 그 외국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전 국민이 나서서 잘 지켜내고 잘 키워내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